친절한 조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목요일 저녁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항상 이 라방 목요일 저녁 이 시간만 되면 한 주가 끝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 있는 변호사는 뉴페이스. 네, 우리 김혜은 변호사 나와 있어요. 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로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첫 라방이라서 좀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혜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경력도 경력이지만 또 영화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죠? 특이한 경력이 있죠? 원래 영화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제가 영화 보는 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왓챠라는 앱에 여태까지 본 영화를 이렇게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거기 기준으로 제가 2,500편 정도 2,500평의 네.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 가게 그 비디오 빌려보는 게 제일 큰 낙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 왓챠에 기록된 것만 2,500편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본 거를 합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봤던 것도 다 기록한 거긴 해요. 아, 그래요? 거의 뭐 영화 만드는 영화 감독님 정도나 거의 2,500평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와, 완전 귀여우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 실물로 보면 더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는데 두 분 너무 예쁘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랑 다른 표정이에요. 크크, 찐사랑 영화쟁이. 예, 그렇네요. 아까 인사할 때는 약간 긴장을 한 그게 있었는데, 영화 이야기 하니까 영화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우리 김혜연 변호사도 많이, 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요. 네, 웹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계속 재판에 참석 안 하면 자동 이혼 되나요? 위자료를 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5400님. 소송 지금 진행 중이신데 상대방이 계속 재판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은 자동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상대방이 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물으셨어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 중이라면 소장을 송달받은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소장을 계속 송달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뭐 공시송달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시송달로도 이혼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를 공시송달로 했을 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입증을 꼭 해야 돼요.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위자료를 해주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줄 형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송달이 됐는데 위자료를 그쵸. 줄 형편이 안 되면 그래도 만약에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을 했다면은 네.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그것이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판결을 받아놓으면 일단 연 12% 이자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10년의 효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후에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생기면 집행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또 가사소송에서는 이행명령 또 감치신청, 예,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중에 변호사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셨나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들고. 변호사의 꿈은 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찐 오빠가 있는데 찐 오빠가 법대를 나와서 오빠 역시 이제 로스쿨에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오빠를 보면서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막연히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터에
이제 법조인의 길과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 이런 대학원을 진학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법조인이 돼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아는 것을 공유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대학교 때 상담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학을 고민했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어쨌든 작은 지식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면에서 보람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김 변호사는 되게 태도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의뢰인들이랑 소통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합의 이혼한대요. 근데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던데 재산 분할하려면 변호사 찾아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합의 이혼으로는 기본 알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분할할지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이용하는 보험사의 또 해지 환급 등들을 파악한다거나 부동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그런 조회 등을 하면서 엄청 전문적인 용어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은 상대방 재산을 다 조회할 수 있다. 네. 협의 이혼은 근데 협의 이혼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협의 이혼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얼마인지 모르고 파악을 해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런 경우에 신세계로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로 200씩 주기로 하고 150씩 주는 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게 협의 이혼을 통해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건지 그쵸. 재판상 이혼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도서들을 바탕으로 일단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판결이 있다면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압박하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직장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고용주한테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 범죄로 이혼할 시에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안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책인데 재산 분할을 내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유책인 거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변호사? 근데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제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청산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유책이고 그 사람을 원인으로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받고요. 최대한 그 아래에서 재산 분할 해주는 걸로 가급적 조정으로 끝내시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우울증으로 집 청소 설거지 잘 안 하고 화내는 신랑에게 울면서 때렸대요.
자꾸 이렇게 살면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우울증으로 집 청소, 설거지 잘 안 한다고 화내는 신랑을 울면서 때렸대요.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분이 신랑을 그쵸. 네, 여자분이 부인이 남편을 때렸다고. 아. 우울증으로 힘들어서. 우울증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친구가 신랑을 때린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지만, 뭐, 기본적인 이제 법에 정한 이혼 사유라고 하면, 뭐, 민법에서 정한 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이제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부당 대우에 일종의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때린 게 심각하다면. 네, 심각하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항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회적으로 이제 뭐 우울증으로 뭐 그렇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이혼은 안 되실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아이 낳고 출산하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되지는 않는데, 심각한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저에 대해 악의적이고 허위의 소문을 낸다면 그 소문을 얘기해준 지인의 증언 혹은 카톡, 캡처 등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이제 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할 경우 이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지금 지인의 증언 혹은 카톡 캡처라고 하면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이런 카톡을 받은 거. 네, 그 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소와 뭐 인정이 되면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혼인 무효가 되려면 일단 혼인 의사가 없을 경우나 이제 근친혼일 경우 이렇게 법에서 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경우에 그게 대표적인 혼인 무효고, 아니면 나의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그냥 혼인신고한 경우가 혼인 무효예요. 근데 두 분이 실제로 결혼할 의사로 결혼은 했는데 그거를 이혼이라고 하는 거 말고 혼인 무효라고 하는 걸로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혼인 무효는 법원에서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정합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는 정말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내 신분증 가져가서 신고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토리 질문을 보면요. 네,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양육권 가져오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변호사? 이것도 이제 상대방이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네. 결국 양육권을 정하는 거는 그 아이의 뭐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원이 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 아이와 부모와의 뭐 친밀도나 뭐 아이의 뭐 기본적인 성별과 나이, 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여러 가지 이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뭐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 우울증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데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데 그다지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경우 애기와 저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내용을 녹음해두면 이혼하게 될 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에 대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뭐 녹음을 해서 나중에 녹음 파일로 제출을 한다거나 그것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아무래도 이혼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혹시 신랑이 월급도 자꾸 안 주고 저 몰래 다른 데다가 월급 쓰는 게 확인되고 몇 번 이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받는데 양육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도 자꾸 안 주고 다른 데다가 급여 받아가지고 쓰고 네,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면은 친권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아무래도 급여를 주지 않는 거는 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뭐 양육권을 주장하는데도 이렇게 뭐 가정에 성실하게 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양육권과 영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뭐 아무래도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유리하게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사유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아이가 좀 나이가 어릴 것 같은데 어머니 쪽이 친권 양육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 명의가 시아버지 명의인데 배우자 유책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나요? 남자가 결혼 전부터 3년 정도 살았고 결혼 후 집에 실거주 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는데 그 집이 시아버지 명의인 것 같아요. 남편 유책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시네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부분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사람의 일방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분할 재산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특유 재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특유 재산도 요즘은 뭐 혼인 기간이 길고 이제 쌍방의 뭐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퉈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아버지 명의 재산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아버지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명의 신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하는 거는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질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친부와 연락을 끊은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성인 일시 성본 변경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성인이라도 내 성 변경은 가능한데 친부와 연락을 끊은 게 10년 정도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식은 뭔가요? 라고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약식은 벌금형을 의미합니다. 네, 변호사님 DM으로 상담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DM으로 보내주시는 것 중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 실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도 있어요.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너무 단아하고 예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올라온 게 신랑이 외국에서 거주 중이에요. 폭언 녹음 파일이 있고요. 떨어져 산지 1년 반 됩니다. 외국을 살아도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법원 재판 관할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국적 있고 하면은 소송 진행 가능해 보이십니다. 네, 저희 막 이렇게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요. 김 변호사 어때요? 라방 처음 해봤는데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답변에 좀 스스로 아쉽게 한 것 같은데
다음 두 번째 라방에서는 좀 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신세계로 라방이 약간 변호사들도 엄청 긴장을 하는 라방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긴장을 하는데, 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엄청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오늘 김 변호사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